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두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면 예, 감지를 바로 하고 세팅된 값 400도로 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솔더링이 다 됩니다. 잘 되죠? 그 조건이 인두기가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는 거. 예,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따로 수리 이런 것보다는 인두기, 또 이전에도 뭐 제 수리하는 거 보고 뭐 인두기 제조사나 뭐 열풍기 제조사 말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고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누비콤이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이 제품을 하나 협찬해 주셨어요. 인두기 작업, 그러니까 이제 수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인두기, 그 다음에 뭐 열풍기, 그 다음에 뭐 계측기, 뭐 테스트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욕심을 좀 많이 내는 부분이 인두기나 그다음에 열풍기 쪽이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인 이제 이 납땜 솔더링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조금 퀄리티 있게 수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게 주력으로 썼던 게 FX 951 하코 제품이죠. 이거를 처음에 한 개 샀다가 인두 팁을 매번 교체하기가 힘들어서 한 개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인두 팁 이런 거 있죠. 이 두 개를 작업할 때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교체를 매번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꼽아놓고 두 개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보통 수리를 하다 보면 인두팁 한 세 가지 종류는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종류는 있어야 이제 작업하면서 좀 빨리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죠. 제가 하나를 더 이제 살려고는 이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이제 고급 스펙을 산다고는 예상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저한테 이렇게 하나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거 써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흔쾌히 한번 써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얘는 이제 메칼 GT120 인두기인데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액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대가 이제 조금 고급 퀄리티 제품이고,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제품들도 있어요. 더 고급 스펙들도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여유가 크게 없으니까 큰 제품들은 제가 이때까지 있는 건 알지만은 별로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고, 오늘은 이제 그 납땜하는 방법하고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적인 방법 현업에 하시는 분들이야 뭐 충분히 다 하실 거고, 이제 수리를 하시려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납땜의 기본은 아셔야 될 거잖아요.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협찬해 주신 이 인두기 사용 방법하고 잠깐 몇 가지를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독특하게 이 본체에 아답터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이제 무게는 조금 경량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답터가 120W짜리 48V 2.5A 120W짜리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제공됩니다. 한번 꼽아 놓으면 되겠죠. 일단 지금 끄고요. 인두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팁 작은 거, 미니 칼팁이랑 이렇게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큰 칼팁이랑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인두기 종류가 많겠지만 급이 낮은 급들은 온도를 올려놓으면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급이 있는 인두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뭐 꼽아놓게 되면 이제 대기 절전 모드 온도로 이제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움직임이 있거나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작업량 세팅해 놓은 그 값대로 이제 빠르게 이제 열량을 복원시켜 주거든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판에 이런 기판들 있잖아요. 기판에 이제 인두기가 만약에 400도로 세팅해 놨을 때 기판에 딱 갖다 대는 순간 이 기판에서 열을 흡수해 버려요. 근데 기판에서 열을 흡수하는 열량만큼 얘가 빨리 공급을 못 해주면 납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인두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똑같이 했는데 납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납땜 요거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선은 기판에 인두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기판의 예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판의 예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인두기가 조금 고급 스펙이 있어야 작업하실 때 좀 원활히 될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하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두팁이 이렇게 돼 있어요. 히터와 인두팁이 세트로 돼서 인두팁을 교체하려면 이 전체를 바꿔야 돼요. 인두팁 가격도 뭐 만만치 않죠. 물론 이제 고급 스펙들은 팁이 자체적으로 좀 사지는 않습니다. 많이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품을 쓰려면 이 하코 제품은 조금 팁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팁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히터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 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3단계. 이게 이제 히터 부분이거든요. 뭐 얘가 불량하면 얘도 금액이 만만치 않겠죠.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을 가할 수 있는 히트, 뭐 센서가 뭐 몇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아예 모르겠습니다. 써보면서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팁을 이렇게 꼽아줘, 히트를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여기 팁 있죠? 팁을 꼽아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팁이 다 되면 얘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얘 작은 거 있죠? 작은 것도 이렇게 꼽아주시고. 팁 종류가 많이 있던데 지금 제공해 주신 거는 일단 칼팁 두 개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렇게 큰 거랑 작은 거랑 이렇게 있죠.
지금은 큰 것보다는 제가 작은 걸로 뽑아서 뽑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잡아주겠죠. 이 팁을 안 움직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블 꺾임 이렇게 작업했던 위치들에서 이렇게 잠궈 주시면 굴곡이 돼 있잖아요. 이거 뭐 반대로 계속 썼으면 이게 또 반대로 되긴 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곡선대로 해서 팁을 일자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작업할 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말랑말랑한 이제 열에 강한 고무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크기도 손에 딱 맞고요. 이게 너무 커버리면 이게 굵은 거 있잖아요. 저가형들 굵은 것들은 손에 피로감이 많기 때문에 오랜 작업을 못 합니다.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핸들 유형이 좋습니다. 고급 제품들은 대부분 핸들이 이렇게 펜처럼 정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줄은 낭창낭창하게 괜찮아요. 이것도 뭐 좀 저렴한 거 사게 되면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이게 사무실 온도가 많이 낮으면 어떻게 보면 굳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막 이게 줄이 이렇게 막 긁어치거나 하면 정말 작업하기는 게 화가 나거든요. 이거 줄을 막 이렇게 던지고 치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굉장히 낭창낭창해요. 낭창낭창하고 실리콘 재질로 된 것 같은데 조금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편이고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제가 이걸 뭐 주력을 쭉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보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설명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펙이 좀 고급 스펙이라서 전혀 나쁘진 않아요. 핸들로 가는 파워는 이제 이런 커넥터로 되어 있어요. 커넥터도 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요거는 뭐 다른 센서가 아니라 아마 접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 케이블은 따로 제공해 주지 않아서 이게 이 부분이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접지 아니면 뭐 특정 센서 연결하는 부분 같고 여기 USB 꼽는 부분은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인두기 온도를 뭐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아답터를 꽂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켜서 이쪽에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제 설명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키면 이제 온도 제가 설정해 놓은 온도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전력량 지금 얘가 몇 프로 이제 100%가 있는데 몇 프로를 쓰면서 전력을 몇 프로를 쓰면서 이제 온도는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 밑에 모델이고요. 전력량 게이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뭐 1% 2% 이렇게 가면 이제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보통 400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450도까지 세팅이 되는데 450도 정도 400도도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450도를 세팅해 놓게 되면 기판에 이제 이렇게 무연 솔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고주파 인두기라 하더라도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기판에 계속 인두 팁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기판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다 테스트 해봤을 때 어떤 인두기든 어차피 이제 뭐 세팅 값만 제공이 된다면 400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뭐 350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380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400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400도를 맞춰놓은 거고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메뉴 버튼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리. 언어 선택도 하고 이거는 뭐 들어가보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기 타이머가 있거든요. 대기 타이머. 대기 타이머는 납땜을 하다가 그냥 이 인두거리에 이제 인두 핸들을 탁 꼽으면 10초 뒤에 이제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쭉 내렸다가 핸들을 딱 드는 순간 다시 이제 세팅된 값으로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이제 세팅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초로 해놨어요. 매번 이렇게 꼽았다 한다 이런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잠깐 납땜하고 다시 꼽고 이런 기능이 없이 계속 온도가 올라오고 있으면 이제 뭐 전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인두팁도 빨리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초. 온도는 쭉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0초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대기온도. 대기온도는 뭐냐면 뭐 주변 온도가 아니라 사용 안 할 때 아까 10초 뒤에 사용 안 할 때 200도까지 떨어뜨려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인두팁을 딱 들 때까지 드는 순간 움직임을 감지하는 순간까지 200도로 이제 전력을 안 쓰면서 온도를 내려놓는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400도까지 세팅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고급 스펙일수록 빨리 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200도를 해놨고요. 뭐 절전 타이머는 뭐 이거겠죠? 10분 동안 사용 안 하면 아예 뭐 꺼지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아예 셧다운 되든지. 그 기능은 제가 뭐 10분 동안은 대기해 본 적 없어요. 이거 테스트하면서. 저는 10분을 맞춰놨어요. 10분 동안 인두기를 안 쓰면 대기 온도 200도 이하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꺼지겠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온도 세팅이야 들어가 보면 뭐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이 온도를 매번 올렸다 내렸다 못하니까 설정해 놓은 온도대로 해서 온을 해놓게 되면 그 온도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거 들어가 보면 온 돼 있죠? 400도. 이 온도를 맞추셔서 저는 400도 놨어요. 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릴 수 있어요, 온도를. 잡다한 기능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두기는 열량 회복이 빨리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기
핸들을 안 쓸 때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뜨렸다가 핸들을 들었을 때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그 세팅한 온도까지 최대한 빨리 도달시켜주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400도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인두기를 이렇게 들죠. 들어서 저는 여기 본체에 올려야지만 대기 모드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볼게요. 이 상태로. 10초가 지나니까 또 온도가 떨어지죠. 200도로 아까 낮춰놨기 때문에 200도로 아마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아까 이제 10분이 지나면 완전 이제 초절전 모드로 빠지든지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요 기능만 있으면 돼요. 요 기능은 인두기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을 때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10초 이하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초까지 이제 지나면 이렇게 대기 온도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두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면 감지를 바로 하고 세팅된 값 400도로 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이제 주변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인두지까지 가는 시간이 좀 공차는 있을 텐데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뭐 협찬을 받았지만 테스트를 정확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00도가 올라왔죠. 이 기능이 핵심 기능입니다. 핵심 기능. 인두기 조금 고급 스펙들. 저가에는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하코 제품도 이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임 감지나 이런 게 아니라 스위치가 눌러져야지. 근데 한 번씩 이게 오동치 하는 경우 있어요. 그 하코 제품들은 올렸는데 제대로 안 눌러져서 계속 이제 사용 중인 400도로 이제 세팅이 돼서 열량이 계속 이제 발생되는 거죠. 얘도 물론 뭐 센서가 고장나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또 10초 지나니까 떨어지죠. 그리고 이걸 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두기가 열이 올랐을 때 기가 하나면 팁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이걸 바꾸고 싶은데 굉장히 200도라고 대기 온도가 들어가 있지만 손으로 잡거나 뭐 장갑을 끼고 잡아도 이게 뭐 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뜨겁겠죠. 그럼 이게 이제 인두팁을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인두팁을 빼서 교체할 수 있는 이제 실리콘 패드를 제공합니다. 웬만한 이제 뭐 인두기를 사면 다 주긴 하는데 조금 고급 인두기들 사람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냐고. 이게 뜨거울 때 인두팁을 교체할 때 쓰는 패드입니다. 패드. 밑에 다이도 500도까지 견디는 실리콘 재질 패드거든요. 400도 세팅해도 녹지 않습니다. 실리콘이 녹지 않죠. 기판 보호도 되고 녹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밑에 책상이 나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실리콘 패드를 대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장비는 제가 테스트를 쭉 하고 다시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성능이 괜찮고 물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기능이 포함되지 않고 뭐 금액이 무턱대고 높아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팁 종류들 팁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주력으로 쓰려면 이렇게 칼팁으로 쓸 건데 칼팁이나 이제 고열량이 필요한 작업할 때 쓸 거예요. 무연 솔더 기준으로 쓸 건데 지금 팁이 몇 가지를 제가 더 이제 살 겁니다. 이제 사비로 요거는 사서 이제 주력으로 한번 인두기를 3개를 놓고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사용할 거고 오늘 이제 인두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두 작업할 때 이런 기판들 화면 전환을 좀 하고요. 이거 설명하다가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인두 작업할 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는 폐기판이거든요. 폐기판인데 지금 10분이 지나니까 지금 슬립 모드로 완전 빠졌어요. 저는 요거 테스트할 때 여기까지는 대기한 적이 없거든요. 슬립 모드로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핸들을 들어도 작동이 안 돼요. 안 올라가죠, 열이. 저는 뭐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엔터를 누르면 슬립 모드 초절전 상태에서 200도가 아니죠. 맞춰놓은 온도 아니고 이제 완전 초절전 모드로 빠지고 10분이 지나면 아까 제가 10분 세팅해 놨잖아요. 대기는 10초고 절전은 10분인데 10분이 지나니 슬립 모드로 빠지고 화면에서 엔터를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저는 지금 엔터를 눌렀는데 뭐 다른 거 눌러도 작동할 것 같아요. 지금 또 400도로 급속도로 올라가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안전하게 쓸 수도 있고 팁도 보호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필수 고급 스펙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두 작업할 때 보통 이제 이 요즘 기판들은 다 이렇게 무연납이에요. 무연납이라긴 좀 그렇고 그 무연 솔더 그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거는 이제 납이죠. 그냥 유연납인데 얘는 녹는 온도가 190도에서 200도 되면 그냥 완전히 다 엄청 잘 녹죠. 그 대신 이제 뭐 송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기는 좀 많이 나고요. 그 이전에 뭐 유연납은 연기 나고 무연납은 연기 안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무연은 말 그대로 이제 주석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주석은 녹는 온도가 보통 최저 한 220도, 210도에서 한 240도 뭐 이렇게 온도가 가해져야지만 완벽하게 잘 녹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판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연 솔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리할 때는 유연납을 희석해서 쓰거든요.
수리할 때는 유연을 쓰고요. 유연 납을 쓰고 제품이 생산될 때는 요즘엔 전부 다 무연 주석으로 해서 구성이 다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납땜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납땜하기가 힘듭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건 지금 폐기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판의 예열입니다. 예열. 뭐 수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뭐 납땜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뭐 여름에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판에 기판 두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 구성에 따라서 이 기판의 전체 예열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납땜할 때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계속 인두기 온도만 계속 올리게 되면 인두촉도 이제 열화 손상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올렸다고 하더라도 450도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녹습니다.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열이 일단 기본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납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페이스트, 플럭스라고 하죠. 이게 젤 플럭스거든요. 이렇게 짜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젤 방식이고 젤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액상 타입도 있어요. 액상 타입은 이제 우리 이 BGA 칩셋 밑에 볼랍들 밑에 액상 타입을 이렇게 주입할 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좀 흡수하죠.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이제 젤 타입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열을 가하면 싹 흡수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젤 타입이 편하죠. 작업할 때 주사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짜서 이제 작업할 때가 편해요.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인두기 제가 납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석으로 된 기판이거든요. 주석 솔더링이 된 기판인데 지금 기판에 예열은 해놓은 상태예요. 예열은 제가 여기 밑에 하부 히터가 있기 때문에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아무 작업도 안 한 상태에서 기판이 좀 오래됐죠. 오래되면 납들도 약간 이제 뭐 산화가 진행되고 주석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서 잘 안 녹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소자를 이 콘덴사거든요. 얘를 녹여서 떼려면 잘 안 녹죠. 이게 어떤 인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고스펙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스펙 인두기도 이런 상태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이거를 막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비틀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이 열을 주면서. 그럼 이제 인두기에도 인두기 핸들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잘못하면 인두기 자체도 이제 무리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 이렇게 뛰면 지금 이제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뛰는 거는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 추천드리질 않고요. 물론 이게 인두기가 열량이 높아서 주변에 이게 다 갖다 대면 주변에 기판들이 열을 뺏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보안은 엄청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렇게는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열이 너무 높은 패드가 손상될 수 있고요. 지금 이건 이렇게 뗐는데 다른 거 한번 또 떼볼게요. 좀 더 완벽하게 떼는 방법은 작업 조건이 TV 좀 큰 거를 제가 바꿔놔서 다시 만약에 얘를 뗀다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 열을 계속 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페이스트 젤 페이스트를 조금 발라주고요. 젤 페이스트만 바른다고 해서 이게 또 갖다 대면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밀게 되면 패드가 손상될 수 있고 소자류가 파손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유연납을 충분히 발라주시면 돼요. 유연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녹이면 희석이 되죠. 그러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떨어졌죠. 정말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연 솔더가 되어 있는 곳 기판은 수리할 때 유연납을 최대한 희석을 시키셔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이런 칼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열풍기가 없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소사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유연납을 이렇게 쭉 묻혀주면 돼요. 근데 페이스트가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당겨내면 이렇게 돼요. 납들이 쭉쭉 따라오고 이게 이쁘게 납땜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근데 페이스트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됐다가 떼는 순간 이렇게 동그랗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납끼리 잘 뭉쳐주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트가 납을 잘 분리시켜주고 잘 뭉치게. 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페이스트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여기도 이제 동그랗게 되죠. 근데 여기는 페이스트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갖다 대면 송진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납땜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쁘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페이스트를 뿌려주시고 다시 갖다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납땜이. 동그랗게 잘 아물죠. 이렇게. 그래서
기판 예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기가 열량 회복을 빨리 해줘야 되고요. 기판이 좀 예열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그리고 페이스트를 적당히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 이 납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술이니까 뭐 제품 생산처럼 조건에 맞춰서 무연 솔드를 할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유연납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기판이 온도가 올라가면 녹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기판의 소자루들은 뭐 100도, 110도, 뭐 130도까지 올라가도, 150도까지 올라가도 정상 소자루들은 뭐 이렇게 능동 소자, 아니 수동 소자루들, 이런 콘덴사류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코일류들, 그 다음에 뭐 비드, 인덕터 이런 제품들은 고열로 올라가도 대부분 기능 손상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능동 소자 있죠. 스위칭 되는 소자루들은 뭐 그 정도까지 견디긴 하는데, 조금 이제 발열이 높으면 이제 저항값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제품 내구성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온도를 내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190도까지 올라가려면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 돼 버립니다. 납이 녹기 전에, 유연 납이 녹기 전에. 그러니까 무연 솔드는 250도, 뭐 230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 온도까지 납이 녹을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는 제품이 뭐 쇼트가 발생했거나 뭐 다른 이제 하자가 있을 때 그런 거고, 유연 납으로 솔더링을 한다고 해서 제품 정상 가동 중에 납이 녹아내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온도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유연 납으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이렇게 지금도 인두기를 놨다가 드니까 바로 이제 온도를 또 올려주죠. 세팅 값으로. 이런 부품들, 저항들 뛸 때도. 근데 인두 촉이 너무 커버리면 요즘 기판들이 이 부품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밀하게 실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촉이 크면 이게 작업할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인두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부품들 뗄 때도 물론 열풍기로 떼면 수월하죠. 근데 열풍기는 이제 주변에 플라팅류들이 많거나 이렇게 이런 컨덴사들이 많으면, 열 데미지에 좀 약한 부품들이 많으면 조금 이제 수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두기로 가능한 부분은 인두기로 최대한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뗄 때 아까도 보여드렸죠. 제가 페이스트 바르셔야 되고, 기판에 열량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연 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덧대 주시면 이렇게 쓱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얘도 이렇게 너무 무리한 힘을 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 녹게 돼 있어. 이렇게 잘 녹았죠. 네. 굉장히 잘 녹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붙일 때는 똑같이 헤드망치들을 이렇게 갖다 댔다가 핀셋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떼면 솔더링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스트가 없으면 이렇게 이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젤 페이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납땜할 때 많이 쓰시고, 찐득찐득하고 좀 이제 좀 작업할 때 장갑에 묻거나 손에 묻으면 조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솔더링을 원활히 하려면 이렇게 페이스트를 충분히 이렇게 다 덧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척을 해야 되겠죠. 이 세척할 때는 이 젤 페이스트를, 물론 이게 이제 무세척 페이스트 종류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죠. 보기에도 그렇고 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세척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뭐 TC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친환경 세척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발암 물질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이 뿌렸을 때 이 화학 냄새를 안 맡으려고 옆쪽에 이제 쿨러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불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면, 인두 작업을 하면 제 코로 연기가 바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빨아들이는 시스템도 해놨는데 잘 안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때리면 연기 안 나죠. 이렇게 연기 안 나는데 제 코 쪽으로는 안 옵니다. 이렇게 너무 바람을 여기에 때려버리면 인두 열량이 뺏기기 때문에, 한 인두기가 닿는 촉 위쪽으로 해서 바람을 이렇게 너무 센 바람이 아닌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이 불게끔 팬을 하나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납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연기가 나면 제 코로는 안 들어옵니다. 옆으로 가죠. 그럼 옆으로 가면 이제 환풍기 덕도 쪽에서 어느 정도 빨아들이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 연기를 예, 마시면 안 좋습니다. 뭐 어떻게 안 좋은지는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폐나 이쪽이 안 좋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냄새 나는 화학 제품들 다루거나 납땜할 때는 예, 납연기를 최대한 어떻게든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잘 해놓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소자루들 예, 이렇게 이쁘게 솔더링이 다 됩니다. 잘 되죠? 그 조건이 인두기가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는 거. 무연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복할 때는 유연납을 덧대서 한 거고요. 제거할 때도 유연납 덧댔잖아요. 근데 베이스트나 이런 특정 조건을 안 맞추면 납땜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이제 수립을 하시려는 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납땜은 연습입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 편하게끔 도구도 만들어 써야 되는 거고 인두팁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이제 구비를 다 하시고 여러 가지를 구비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뒤쪽에 또 열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이제 부품류들이 이런 이제 탄탈 콘덴서들 있죠. 예. 뭐 열을 줘도 작동 중에 고열을 가하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이제 수리할 때는 여기 열풍기로 떼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콘덴서들. 그리고 얘들은 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떼면 돼요. 이거 솔더링 하기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페이스트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유연납을 이렇게 묻혀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쪽도 묻혀주시고요. 밑에 반대쪽도 이렇게 묻혀주면 돼요. 묻혀준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는 못 되잖아요. 아무리 칼팁이 크더라도 이렇게는 돼서 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핀셋 공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핀셋 공구들 있잖아요. 조금 힘을 가할 수 있는 공구여야 됩니다. 어디가 여기구나. 예, 이렇게 힘을 가할 수 있는 핀셋을 인두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두기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핀셋으로 살짝 들어주면 돼요.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부러지겠죠, 패드가. 밑에 납이 너무 많으면 조금 이렇게 납을 당겨서 예, 털어주고요. 그럼 반대쪽이 이렇게 들렸잖아요. 이미 들린 상태에서 반대쪽을 다시 잡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죠? 이런 탄탈 콘덴서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 잘 맞춰서 실장해야 되고요. 떼고 나면 밑에 이제 이 무연 솔더는 유연으로 최대한 이렇게 희석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뒤집어서 이렇게 유연납을 충분히 묻혀 주시고요.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트를 조금 뿌려주면 되겠죠. 뭐 지금 제가 과하게 좀 뿌리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세척하면 되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붙일 때는 실장을 하고, 물론 열풍기로 측정 온도를 해서 하면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얘는 열을 많이 주게 되면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살 대주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죠. 딱 붙었죠. 그럼 반대쪽이 떠 있잖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대주면 잘 붙습니다. 잘 붙죠. 이렇게 되면 실장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세척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척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깨끗하게 솔더링이 됩니다. 솔더링이 되고, 가장 힘든 게 이제 이 SMD 타입도 힘들지만 이 IMD 타입 있죠? IMD 타입 이런 콘덴서들, 그러니까 기판을 관통해서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콘덴서가 아마 작업해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 모니터 기판이라든지 유연납을 선 기판들은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그냥 인두기만 이렇게 갖다 대더라도 우리 솔더기 있죠? 이거 납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 쭉 빨려 들어왔어요. 유연납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무연솔더 이거 주석 성분은 아무리 이렇게 페이스트를 가하고 그리고 유연납을 이렇게 희석해도요, 충분히 이렇게 희석해서 지금도 이 기판 두께 때문에 잘 안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꾹 대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희석은 되긴 돼요. 예. 그 희석된 상태에서 이 솔드익 납을 흡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대도 제대로 안 빨려 들어옵니다. 이게 표면에만 빨려 들어오지, 이게 안쪽에 동판이 크게 되어 있는 구성에서는 잘 안 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 흡입기 있죠? 납 흡입기. 납 흡입기 이제 납 빨아들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인두 형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 인두기 형식으로 해서 열을 가해서 빨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몇 가지를 써봤는데, 그러니까 주석 성분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는 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여기 열풍기로 열을 굉장히 가해서 빼면 좀 수월하긴 한데 작업이 까다롭죠. 이것도 마찬가지 납을 이렇게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사실 이거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이거 컨덴서류 IMD 방식의 컨덴서 뺄 때는 납을 충분히 이렇게 묻혀주세요. 묻혀주시고 컨덴서를 반대쪽에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해명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당겨내시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졌죠. 빠지고 나면 이제 솔더익으로 유연납을 충분히 이제 도포해준 다음에 솔더익으로 이렇게 빨아내시면 홀이 뚫립니다. 근데 앞쪽은 지금 솔더익 되니까 바로 구멍이 뚫려 버렸죠. 바로 구멍이 뻥 뚫렸는데 옆에는 지금 내층 회로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잘 안 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량이 아무리 높아도 이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뿌려주고, 안 되면 유연납을 다시 덧대주고, 유연납을 다시 이렇게 홀에 충 덧대주고요. 그리고 솔더익도 잘라서 쓰면 열량을 뺏어가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더 효율이 높은데, 저는 지금 이제 테스트 한다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되고 있으면 이제 막 비비시면 안 되고 회로가 불량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빠졌죠. 이제 보면 이제 구멍이 둘 다 생겼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인두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굳이 열풍기가 없더라도 이런 이제 ICU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바이오스 칩인데, 얘도 마찬가지 떼실 때는 이렇게 떼주시고요. 얘는 사실 유연납을 더 뗄 필요는 없어요. 그 칼팁으로 제거하실 때는 이렇게 조금 강한 핀셋을 잡고요. 이게 주변 소자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갖다 대시면 거의 잘 녹거든요. 그러면 약간 들어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납이 많으면 납을 또 제거 좀 해주셔야 되고요. 위쪽에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한쪽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돌려서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당기면서 드러내 주시면 이렇게 잘 떨어지죠. 얘는 핀 번호가 있습니다. 얘는 막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점 있죠. 이 기판에도 보통 보면 1번 핀이라고 점이 있어요. 이게 맞춰서 솔더링 해주셔야 되고, 띄고 나면 이제 패드 정리를 이렇게 잘 해준 다음에 뭐 바이오스 롬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불량이면 교체를 하겠죠. 교체를 하고 다시 붙일 때도 베이스를 뿌려주시고 한쪽 다리부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납이 다 브릿지가 안 되고 이렇게 베이스트가 많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각이 다르면 이제 이렇게 좀 틀어서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제 잘 붙었잖아요. 그러면 또 세척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조밀한 부품들 납땜할 때도 이런 칼팁들, 인두 팁을 잘 활용하셔서 작업하시면 웬만하면 인두기로
대부분 작업이 됩니다. 대부분 작업이 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은 대충 이렇고, 이제 다량의 소자를 뗐다 붙였다 할 때는 인두기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열풍기를 씁니다. 열풍기를 쓰고, 열풍기 이제 온도 조절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여러 번 폐보드를 가지고, 일단은 납땜 잘 하시려면 폐보드를 하나 준비하셔서 소자류들 다 뗐다 붙였다 해보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부품이 파손되거나, 수리 들어온 제품을 수리하다가 더 파손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소자들 떼는 거 그냥 간단한 거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다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 안 보여드렸고, 뭐 어차피 영상에 보면 제가 납땜하는 거 많잖아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팁 3개를 번갈아 교체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하나를 더 알아보던 중에 누비콘 메칼 GT120 이 인두기, 얘를 공식적으로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공식 대리점이 누비콤이에요. 누비콤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이거를 써보라고 제공을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이 인두기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비콤 회사 측에서 특정 이제 사이트 링크를 타고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을 많이 해준대요. 할인을 많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뭐 한 80만 원 돈, 90만 원 돈 하기 때문에 비싸죠. 비싼 만큼 이제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써봐야겠죠. 더 써봐야지만 이게 이제 뭐 내구성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는 저도 써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금액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올릴 때 밑에 정보란에, 위에 정보란에 링크를 타고 가서 구매하시게 되면 사은품이라든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 링크로 가야지만 그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수리를 좀 퀄리티 있게 하시려면 인두기는 뭐 굳이 뭐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인두기는 어느 정도 상급 이상 사용을 하셔야 되고, 최소 20만원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짝퉁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두팁은 종류들이 많으니까 제조사별로 잘 활용해서 납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수리건 영상 촬영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